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의 박종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살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네브라스카라는 이름을 들어도 어디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3년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시카고에서 30년을 살면서 네브라스카는 그냥 지나가는 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네브라스카를 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시카고의 매서운 추위가 뼈에 사무치는 2월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도를 오가는 날씨에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저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막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33년간 교수로 일하면서 시카고가 제 인생의 터전이었어요. 한인 교회도 있고 한인 마트도 있고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죠. 하지만 아내와 저 둘만 남은 집은 너무 크고 추웠어요. 그날 밤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낀 거실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기 좋은 도시들이라는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뻔한 곳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 중에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활비 저렴, 의료시설 우수, 범죄율 낮음, 교통 편리.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여기 좋아 보이는데 한번 가서 보자. 아내도 시카고 추위에 지쳐 있던 상태였거든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관절염도 심해지고 겨울마다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그해 3월 눈이 녹기 시작할 때 저희는 오마하로 답사를 떠났어요. 시카고에서 차로 7시간 거리였어요. 일리노이를 벗어나 아이오와를 지나 네브라스카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도로가 한산하고 하늘이 넓고 공기가 맑더라고요. 시카고의 빌딩 숲에 익숙해진 눈에는 지평선까지 보이는 평원이 신기했어요. 오마하에 도착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시카고에서 오셨다고요? 여기서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가 안내해준 집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카고에서 70만 달러짜리 집이 여기서는 25만 달러였어요. 같은 돈으로 3배 큰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마당도 넓고 차고도 크고 지하실까지 있는 집들이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중개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인 가족이 몇 집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의사나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오마하 한인의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마지막 업데이트가 2년 전이었어요. 한국 마트는 하나도 없었고 한국 식당은 2개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걸까? 아내와 함께 의아해했어요. 생활비는 시카고의 절반, 집값은 3분의 1, 범죄는 거의 없고 의료시설은 오히려 더 좋아 보였어요. 답사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여기로 이사하자. 아내도 동의했어요. 시카고 집을 팔면 오마하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시카고 집을 내놓고 오마하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짐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책만 해도 상자로 50개가 넘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네브라스카? 거기가 어디야? 왜 하필 그런 시골로 가? 한국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특히 한인 교회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박 교수님, 거기 가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나요? 솔직히 저도 걱정됐어요. 30년 동안 한인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했는데 갑자기 미국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고 그해 9월에 마침내 이사했어요. 이사 트럭 3대가 필요했어요. 시카고를 떠나는 날 30년 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한인 마트도 한국 식당도 한인 교회도 모든 게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마하에 도착한 첫날 새 집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시카고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는 거의 무음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이웃집과의 거리도 충분했고 앞마당은 시카고 집이 5배는 되어 보였어요.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전기, 가스, 인터넷, 케이블 연결하고 은행 계좌 옮기고 보험 주소 변경하고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2주째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할 일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한가해진 거예요. 시카고에서는 매일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가장 먼저 아쉬운 게 음식이었어요.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 마트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캔자스 시티였는데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3시간 드라이브해서 한국 마트 가야겠어. 그렇게 해서 월 1회 캔자스 시티 원정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장보기였죠. 그 다음 문제는 교회였어요. 오마하에 한인 교회가 하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찾아갔어요. 지하실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15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평신도 한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500명 넘는 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했던 제게는 너무 낯설었어요. 그래도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매일 누군가와 한국말로 대화했어요. 교회 사람들, 동네 한국 사람들, 마트 직원들.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소통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마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교회에서만 한국말을 했어요. 나머지 6일은 영어만 써야 했어요. 30년 미국에 살았어도 여전히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었거든요. 마트에서 장보기, 은행 업무, 병원 가기. 모든 게 영어로만 되니까 피곤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청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미국 사람들의 빠른 영어를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아내도 같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시카고에서는 한인 부녀회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모임도 가졌는데 여기서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진 거였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아내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오마하에 네브라스카 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인 교수들이 몇 분 계신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용기를 내서 연락해봤어요. 정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아, 시카고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몇 가족을 더 알게 됐어요. 모두 의사, 교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웠어요. 시카고에서는 매주 친구들과 모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이야기는 할 수 없었죠. 다들 자녀들이 이미 독립한 상태였거든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지 커뮤니티에 참여해봤어요. 교회 근처에 있는 시니어 센터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브리지 게임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친절하게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문화적 차이라고 할까요? 그들과 함께 있어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유머 코드도 다르고 관심사도 조금씩 달랐어요. 특히 음식 얘기가 나오면 더 그랬어요. 김치가 뭔가요? 젓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아기는 없지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피곤했어요. 이사 온 지 2년째 되던 해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든 모임이 중단됐어요. 교회도 문을 닫고 시니어 센터도 폐쇄됐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만 지내야 했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과는 줌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여보, 우리 시카고로 다시 돌아갈까? 아내가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카고 집은 팔았고 오마하에서 산 집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로웠거든요. 시카고에서는 매달 각종 세금과 관리비로 $3,000가 나갔는데 오마하에서는 $1,000면 충분했어요. 의료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병원비도 시카고보다 30% 정도 쌌어요. 특히 제가 심장 시술을 받을 때 느꼈어요. 오마하의 의료진들이 정말 훌륭했어요.
시카고보다 대기 시간도 짧고 의사들이 더 친절했어요. 뭔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밤에 혼자 나다니기가 무서웠는데 오마하에서는 밤 10시에도 산책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가 좀 나아진 작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오마하 도서관에서 하는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은퇴한 엔지니어들과 친해졌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라운딩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예요. 한국 음식 문제도 조금씩 해결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식재료를 주문하고 김치는 아내가 직접 담그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리를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오마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한류 덕분인 것 같아요. 이웃집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스터 박 스퀴드 게임 봤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지금 3년째 오마하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보다 월 생활비가 $1,000 이상 절약돼요. 집도 3배나 크고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의료 서비스도 만족해요. 큰 병원들이 다 모여 있어서 어떤 과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의사들도 시간을 충분히 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한국 커뮤니티의 부재예요. 한국말로 편하게 대화할 상대가 부족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문화 활동의 제한이에요. 시카고에서는 한국 문화 공연도 자주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한국 영화를 보려면 인터넷으로만 봐야 해요. 세 번째는 교통의 불편함이에요. 어디를 가든 차로 가야 해요. 시카고처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할지 걱정돼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감안해도 전반적으로는 만족해요. 특히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시카고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이 네브라스카를 기피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정보 부족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네브라스카에 대해 잘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같은 유명한 주들만 알고 있어요. 둘째, 한인 커뮤니티가 없어서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어 해요. 한국 마트, 한국 식당, 한인 교회. 이런 게 없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셋째, 자녀 교육 때문이에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교육 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브라스카는 시골이라고 여겨서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넷째, 직업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전문직이 많은데 네브라스카에는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지 않아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다섯째, 편견 때문이에요. 네브라스카 하면 옥수수밭과 농장만 있는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오마하나 링컨 같은 도시들이 꽤 발달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네브라스카를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은퇴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네브라스카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생활비 저렴, 의료시설 우수, 안전한 환경.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물론 한국 커뮤니티가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것도 점차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국과의 연결은 어렵지 않고 현지 커뮤니티와 어울리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오마하에서 계속 살 계획이에요. 아내도 이제는 적응했어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면서 즐거워해요. 이웃 할머니들과 퀼트 만들기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시카고가 그리워요. 한국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인 교회에서 함께 찬송가 부르던 것도 그리워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처음에는 실수였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브라스카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해요. 물론 한국 커뮤니티가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편해져요. 시카고에서는 매달 돈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면 다들 이해해 주세요. 급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게 여유로워요. 계절도 시카고보다 나아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여름도 습하지 않고 쾌적해요. 봄과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집 앞마당에 있는 단풍나무가 가을이면 온통 빨갛게 물들어요. 3년 전만 해도 네브라스카가 어디 있는 줄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브라스카에 한국 사람들이 적다는 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시카고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렸거든요. 30년을 살면서도 미국 사람들과 깊은 교류는 별로 없었어요.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은퇴한 교사 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가 저에게 미국 역사와 문화를 많이 알려줬어요. 저도 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줬고요. 서로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웃집 마사 할머니는 제가 만든 김치를 맛보고 반했어요. 이제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신 마사 할머니는 아내에게 애플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런 문화 교류가 정말 즐거워요. 시카고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는 항상 경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피곤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모두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일도 없어요. 정말 편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시카고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약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내의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져서 매일 신이 나 있어요. 방울토마토, 상추, 깻잎까지 키우고 있어요. 시카고 아파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한국 친구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외로워져요. 작년 추석에는 정말 허전했어요. 시카고에서는 한인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차례만 지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안부는 나눴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커뮤니티는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여유와 편안한 생활을 택한 거죠. 나이 들어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성공과 인정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평안과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네브라스카는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오마하 한인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해 보려고 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이걸 격주로 늘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소개하는 강좌를 열어달라고 제안했어요.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집중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골프장에 가고 집에서는 텃밭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의료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기 검진을 빼먹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실감해요. 네브라스카에 온 지 3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향이라는 건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 제 고향이고 시카고도 30년을 산 제2의 고향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마하도 제3의 고향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고향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은퇴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고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동안 모은 연금과 저축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네브라스카만의 특별한 매력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친절해요. 도시에 각박함이 없어요. 서로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줘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차도가 막혔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제설기를 가져와서 우리 집 앞까지 치워줬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시카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특히 시카고에 있는 한국 친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놀러 와요. 그때마다 정말 반가워요. 오마하 구경도 시켜주고 함께 골프도 치고 맛있는 스테이크 집에도 데려가요. 모두들 여기 정말 좋다. 우리도 이사 올까봐 라고 농담해요. 네브라스카, 특히 오마하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요. 언젠가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의 좋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나이 67세, 아내 나이 65세예요.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년을 이곳 오마하에서 보낼 생각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생활해 보려고 해요.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경험도 쌓아보려고 해요. 67세에 시작하는 제3의 인생이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년 전만 해도 제가 네브라스카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저의 네브라스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네브라스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